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함수는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리턴. 그래서 함수는 요 매개 변수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선언하고, 그죠? 함수는 정의 또는 이제 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랑 리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알면 되는데, 일단 요걸 쉽게 설명드리면 함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판기.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은 이제 자판기에 동전 안 넣죠, 그죠? 요즘은 지폐 또는 카드 되는데,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옛날에 이제 자판기 그냥 동전 넣고 우리 음료수 뽑아 먹잖아요. 매개 변수는 뭐냐면 동전 투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음료 배출구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판기라는 함수에다가 동전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음료를 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썼잖아요. 그죠? 펑션 해가지고 제가 프린트 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사용할 때, 함수명 지을 때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카멜 케이스라 하거든요. 카멜 케이스, 낙타 표기법이랍니다. 낙타 표기법. 그러니까 낙타 표기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낙타 등에 뭐 있어요? 혹 있죠, 혹.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 이제 앞에가 소문자, 무조건 함수명은 앞이 소문자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된다. 이름 짓는 규칙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 짓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뭐 스네이크 케이스, 그 다음에 카멜 케이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이름 표기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따르는 방침에 따라 그냥 정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카멜 케이스를 저는 활용해서 이름을 짓겠다. 이게 거의 보통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구구단을 일단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제 함수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실행부터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실행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이걸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함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했는데 안 된다, 실행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뭘 확률이 높냐면 오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잘못 쓴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을 하셔라.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반복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폼은 기억나시죠? 그죠?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9, i 뿔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자, 여기는 뭐 쓰면 되는 거예요? 단,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플러스가 아니죠? i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그 다음에 플러스 단 곱하기 i.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구구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단이라는 걸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단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몇 번? 2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3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린트 단이라는 요 함수를 2번 실행하던 3번 실행하던 4번 실행하던 몇 단밖에 출력 못한다? 2단밖에 출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2단밖에 출력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에서 뭐 2단, 3단, 4단 등 단의 값을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let 단이라는 변수가 2기 때문에 얘가 2단이 출력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얘를 3으로 바꾸면 당연히 3단이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제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요 녀석을 실행했을 때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3단을 잘 출력했네. 뭐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4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4단을 출력해달라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4단을 출력해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3단의 요구가 예를 들어서 한 50번, 근데 4단의 요구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얘만의 함수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3단을 출력한다 하면 프린트 3단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는 4단을 출력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4단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또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네가 좀 요 9구단을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야, 어느 날은 고객이 야 200몇 단, 217단, 뭐 300단, 뭐 480단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런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그 고객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리한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일 무리한 요구가 들어올 때 정말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는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단점이 뭐예요? 까라면 까야죠. 그죠? 내가 이제 그 회사에서 회사랑 빠이빠이 할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됩니다. 하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단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 프린트단이라는 함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단이라는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봤자 몇 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3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왜? 단이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누가 원인인 거예요? 누가 그 문제의 근원이에요? 얘잖아요. 그죠? let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느낌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210, 뭐 7,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400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넘긴다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뜨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딱 맞춰봤을 때 이거는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5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얘는 5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얘는요 217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얘는 400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오류를 내뿜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값에 따른 단위 출력이 되길 원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 때문에. 그러면 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 let 단이라는 요 변수를 어디로 끌어올 수 있냐면 여기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let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지금 제가 넘긴 값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5단 217단, 400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이런 식으로 넘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 해요.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rguments라고 합니다. argument. 자, 그러면 자, 매개 변수는 왜 매개 변수냐? 자, 이 녀석은 요 안쪽을 함수 지역이라 하거든요. 함수 지역. 스코프, 뭐 영어로는 스코프라 하는데, 자, 함수 지역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는 바깥쪽, 즉 여기 함수를 기준으로 요 공간은 함수 바깥쪽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지역 안에 있는 공간을 지역 공간이라 하는 거고, 함수 바깥쪽에 있는 그 에어리어를 함수 전역 공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공간과 전역 공간, 즉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단의 값이 결정된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단의 값을 고정시켰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단이라는 변수가 함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의 요청에 맞게 또 부장님이 시키는 거에 맞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또 일을 주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이번 성과에 좀 큰 획을 그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는 고객이 야 이거 계속 출력하니까 9까지밖에 안 곱하는데, 야 고객이 어느 날은 3까지 곱하는 거, 어느 날은 뭐 7까지 곱하는 거, 어느 날은 뭐 100까지 곱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9까지 곱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단에서 9까지 곱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그죠? 얘를 여러분들이 9까지 썼기 때문에 지금 9까지 곱해진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let limit 해가지고 9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대신에 9 대신에 리미트를 썼는데, 자 근데 9 대신에 리미트 썼다 해가지고 이 함수가 9까지 곱해지는 게 달라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이 리미트는 뭐예요? 9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9까지 곱해진 결과가 그래도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이 리미트라는 요 변수의 값도 이 함수 안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미트의 값 또한 어떻게 된다? 값을 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미트라는 요 변수도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매개변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동전 투입구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투입구가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도 동전을 몇 개 넘겨줘야 되냐면 2개를 넘겨줘야 돼요. 심표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지금 이 녀석은 3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00까지 곱하고, 세 번째 거는 30까지 곱하는, 지금 이제 중간에 잘립니다. 너무 길어서 뭐 그건 무시하세요. 여튼간에 내가 원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 함수가 어떻게 딱딱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함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매개변수가 몇 개죠? 2개죠, 그죠? 그러니까 동전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 실행했을 때 반드시 이 인자값을 2개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매개변수 구멍이 몇 개?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인자값 몇 개? 3개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인자값을 뭐 하나를 더 쓰던, 매개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얘를 인자값을 안 넘기던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 하진 않지만 이거는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룰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3개면 3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안 넘겨주면 아예 넘겨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없는데 여기다가 값을 넘겼어요. 근데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인자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매개변수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함수가 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인자값, 두 번째 인자값이라고, 얘를 첫 번째 매개변수, 두 번째 매개변수를 하는데 이거는 규칙이에요. 첫 번째 인자값이 무조건 첫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예요, 순서. 매개변수가 이런 순서면 인자값도 이런 순서라는 거죠. 실행되는 순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버전 1이라 해볼게요. 버전 1. 이 녀석은 버전 1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언더바에서. 그래서 프린트 단 버전 1이다.
자, 그러면 버전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인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let 보통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식으로 const로 많이 쓰거든요. 상수로서 이 함수를 쓰긴 씁니다. 그래서 const 여기다가 function. 자, 그러면 요거 제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명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익명함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3, 뭐 4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함수 버전 1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여기 위에다 쓸까요? 그 다음에 함수 버전 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익명 함수로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에로 펑션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자, 일단 요거 값을 안 남겼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는 버전 3 이렇게 써볼게요. 버전 3. 자, 버전 3는 에러 펑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에러 펑션 배웠죠? 기억나시죠? 화살표 함수. 자, 그건 어떻게 쓴다고요? 자, 이거 버전 3로 바꿀게요. 버전 3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펑션이 어떻게 된다? 바로 제거가 된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써준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소괄호는 뭐냐면 매개 변수를 받는 구멍이에요. 구멍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거는 버전 4라에서 이 함수를 굉장히 짧게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지금 보시면 포문 안에 중괄호 안쪽에 요 코드가 한 줄짜리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중괄호 안쪽에 또 코드가 한 줄짜리죠. 그죠? 그러면 이 중괄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쓰면 코드가 너무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생략이 안 되겠다. 왜냐면 여기 안에는 코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코드가 두 개죠. 하나, 둘. 한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 두 개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로도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뭐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